안녕하십니까. 이성근의 초보자들을 위한 실전 체스 강좌를 맡게 된 이성근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체스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체스의 보도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체스 보드라고 그러는데요. 체스 보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스 보드의 구성은 가로가 8칸, 세로가 8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밝은 칸이 32칸, 어두운 칸이 32칸, 총 64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스판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대각선인데요. 대각선은 밝은 색은 밝은 색끼리,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색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스 보드의 각 칸마다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로를 A 파일이라고 그러는데요. A 파일, 가로를 랭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로와 가로가 마주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A1이라고 그러겠습니다. A1. 자, 이 자리는 뭘까요? B2라고 부르겠습니다. B2. 이 자리는 C3. 역시 이 자리는 D4라고 부르는데요. 이 64칸의 각 기호마다 64기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체스 연맹에서 공통되게 통용되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체스 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스 피스는 앞에 보이는 것 같이 총 6개의 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밝은색 기물과 어두운색 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흑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맨 위에 보이는 기물을 폰이라고 부릅니다. 폰의 기물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이는 기물이 나이트인데요. 나이트가 모양이 말과 같이 생겼죠? 네, 맞습니다. 이 기물은 2개의 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숍이라고 그러는데요. 비숍도 2개의 기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은 룩이라고 부릅니다. 룩도 2개의 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퀸은 여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왕은 1개의 기물로 구성되어 있고 맨 밑에 있는 기물이 킹이라고 부릅니다. 왕을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의 역할을 하는 기물도 1개의 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물을 합쳐보게 되면 밝은색 기물이 16개, 어두운색 기물이 16개, 총 32개의 기물로서 체스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거리 기물과 단거리 기물의 행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기물이 비숍인데 비숍의 기물의 행마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비숍의 기물은 기호 표시를 B, 영어의 대문자 B를 사용하는데요. 비숍은 앞에 보이는 이 대각선 보이니까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칸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밝은 색에 있는 비숍은 항상 밝은 칸으로만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4에 있는 기물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고요. 자, 밝은색 칸이라면 어디든지 대각선으로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행마 중에 상대편 기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상대편입니다. 상대편이 H4에 있는 룩이 있다. 그러면 이 기물을 공격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공격해서 어떻게 잡느냐? 이 자리로 기물을 제거한 다음에 놓게 되면 상대방 기물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물이 있을 때, 자신의 기물, 예를 들어서
폰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기분은 통과를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4에 있는 비숍이 갈 수 있는 방향과 갈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쪽 한 방향 갈 수 있고요. 두 방향 갈 수 있고 세 방향 갈 수 있습니다. 역시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다섯 곳, 여섯 곳, 일곱 곳을 갈 수 있고요. 자, 여덟, 아홉. 이 기물은 상대방 기물이기 때문에 잡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숍의 기물은 자신의 기물은 통과할 수 없겠고요. 상대방의 기물이 있다면 역시 통과는 못 되지만은 여기에 있는 기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숍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자, 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기물을 룩이라 그러는데요. 룩은 이렇게 가로와 세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룩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다. 그러면 저 몇 방향을 가겠습니까?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갈 수 있고요. 이 방향을 잘 살펴보게 되면 체스판은 가로가 8칸, 세로가 8칸, 총 64칸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면 수학적인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룩은 체스보드의 어느 칸에 있든지 64칸 중에서 14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가로가 8칸, 세로가 8칸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곳을 빼게 되면 이 가로도 8칸이 남고요. 8칸 중에서 7칸이 남고요. 자, 세로도 8칸 중에 7칸이 남기 때문에 그걸 더하게 되면 총 14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자리 역시 방향은 다르죠? 이 밑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방향을 갈 수 있고 총 갈 수 있는 칸은 14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밝은색 기물이 비숍이 위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통과해서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만 현재는 갈 수 있습니다. 가로로 7곳을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상대방 기물이 있다. 이럴 때는 역시 이렇게 이동해서 룩을 상대방 기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해서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비숍과 룩에 대해서 배웠는데 또 한 가지 기물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자, 퀸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앞에 보이는 이렇게 왕관을 쓴 것 같이 생긴 모양의 퀸인데요. 이 퀸은 조금 전에 배웠던 비숍과 룩을 더해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있는 기물이 비숍으로 행마를 한다면은 대각선을 움직이죠. 이렇게 네 방향의 대각선을 움직이고요. 또 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로와 세로, 자, 14곳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D4, D5, E4, E5에 있을 때만 가장 많이 움직이고 갈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여왕 대각선 쪽에 자신의 편에 비숍이 있다면은 이 자리는 통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자, 행마 진행 방향에 상대방 기물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있으면 역시 상대방 기물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왕이 강력한 힘과 행마를 하는데요. 여왕이 자, E4에 있을 때는 자, 8방향과 27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단거리 기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거리 기물은 나이트, 폰, 킹이 있습니다. 자, 먼저 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킹의 기물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강좌용 보드에도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요. 십자가 모양에 있는 그런 기물을 킹이라고 부릅니다. 킹은 한 개밖에 없다 그랬죠. 자, 행마를 잘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왕의 기물과 갈 수 있는 방향과 곳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킹은 한 칸밖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킹이 이 포에 있을 때 갈 수 있는 방향과 곳이 몇 개일까 물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룩이 갈 수 있는 곳 4곳, 비숍이 갈 수 있는 곳 4곳, 전부 합쳐서 8방향, 8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킹이 행마를 하는 데 있어서 발그색 기물에 나이트가 있다 그러면 이 자리는 갈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상대방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기물이 있다. 킹도 이렇게 공격해서 비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 비숍이 여기 있을 경우에 이렇게는 갈 수 있지만은 상대방 공격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는 거죠. 네, 다음에는 킹의 행마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그색 킹과 어두운색 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킹은 조금 전에 상대방 공격 진영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킹은 한 칸을 간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서로 한 칸에 서로 대립해 있는 상태에서는 먼저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공격 진영이 되겠죠. 공격 진영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스 용어로 보게 되면 서로 갈 수 없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오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현재 오포지션이 몇 곳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한 곳, 두 곳, 세 곳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오포지션이 한 곳, 두 곳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다면은 한 곳이 되겠죠. 자, 체스 게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갈 수 없는 자리는 갈 수 없는 행마라고 그래요. 갈 수 없는 행마 자리를 이렇게 먼저 갔을 때는 반칙이 되겠어요. 규칙을 위반한 게 되겠죠. 이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대방의 공격 진영에 킹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서로 이건 체스에 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킹이 이렇게 위치했을 때는 몇 방향 몇 곳을 갈까요?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갈 수 있고 방향과 곳이 킹은 일치합니다. 킹의 행마법은 갈 수 있는 방향과 곳이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향, 다섯 곳을 갈 수가 있겠죠. 자, 체스 기물의 행마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자, 체스 기물은 이 중앙에 있을 때 많이 움직이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석으로 가거나 이 변 쪽으로 갔을 때는 행마 범위가 줄어들겠죠. 네, 다음은 나이트 행마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이트는 기호 표시를 N으로 시작한대요. 처음에 스페링상 K로 시작하지만 두 번째인 N자를 쓰게 되면 나이트 기호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기호 표시를 하느냐면은 N, E, 4라고 부르겠습니다. N, E, 4에 있는 나이트는 어떻게 행마를 하냐면, 자, 나이트는 두 가지 행마를 동시에 합니다. 룩의 행마와 비숍의 행마. 또 다시 한번 말하면은 비숍은 한 칸은 직선으로, 한 칸은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현재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T6. 이 자리는 자, F6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갈 수 있겠고요. 또 역시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누구의 행마 했죠? 그 다음에 비숍 행마. 여기서 다시 또 비숍 행마. 그래서 G5와 G3도 갈 수 있겠고요. 또 역시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의 행마? 비숍의 행마. 그래서 이 자리 F2와 T2도 갈 수 있겠고, 또 역시 옆에서 자, 누구의 행마? 비숍의 행마. 자, 그러면 C3와 C5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나이트가 좀 복잡한데 더 쉽게 설명하자 보면, 현재 밝은색 칸에 나이트가 되어 있죠? 자, 움직이게 되면은, 반대 칸, 어두운 색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뭐, 나이트 행마의 특징은 다른 기물에 비해서 다른 기물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이트는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밝은색 기물이든 어두운 색 기물이든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트는 초반전에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기물이 자, 나이트가 이동 방향의 목적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북방향, 비숍 방향에서 여기 있는 자, 비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상대방 비숍이 이렇게 장애물이 되어 있을 때도 역시 뛰어넘어서 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행마법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물의 뭐 손해나 이득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물론 바로 잡히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에 있는 기물은 총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냐 물어보게 되면 몇 곳일까요? 총 8방향 8곳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역시 나이트라는 기물은 행마하는 방향과 곳이 일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변으로 가게 되면 행마할 수 있는 줄어드는데요. 자, 여기 있을 때는 자, 몇 방향 몇 곳을 갈 수 있을까요? 자, 이쪽으로 누구의 행마, 비숍의 행마, 누구의 행마, 비숍의 행마, 이 자리와 이 자리 총 4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이트가 맨 이렇게 구석에 있다. 자, 이 자리에 있을 때의 기호표시를 NA8이라 부르는데 NA8, 8이죠? 자, 이럴 때는 갈 수 있는 방향과 곳이 몇 곳일까요? 한 곳, 2곳이 되겠습니다. 자, 초보자들은 기물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몇 곳으로 가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만이 체스 게임 할 때 이제 유리하게 더 계산을 잘 하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폰의 행마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자, 폰은 총 8개가 있다 그랬는데요. 폰은 100은 2랭크, 흑은 7랭크에 배치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2랭크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지 않은 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폰을 자, E2에 있는 폰이라고 그럽니다. 자, 폰은 기호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호 표시가 없다는 것은 폰은 물론 스페링상 P로 시작을 하지만 폰이 8개가 있기 때문에 세계 체스 연맹에서 서로 이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폰은 앞에 있는 P자를 생략해서 예를 들어서 기호 표시만, 이 자리 표시만 하게 되면 폰이 움직인 걸로 하자. 그래서 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딜까요? E3가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자, 폰은 움직이지 않은 폰은 처음에 한 칸을 가도 되고 2칸을 가도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 칸 가도 되고 2칸을 가도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체스 게임을 할 때 어떤 작전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도 갈 수 있겠죠. E2에서 E4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폰의 행방법상 상대방 기물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움직이지 않은 폰이 이제 체스 게임 실전을 할 때 여기를 갈 수도 있겠고 여기를 갈 수 있겠고 아니면은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폰이라는 기물은 이렇게 상대방 기물을 이렇게 공격해서 잡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숍과 같이 공격할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폰의 행마가 좀 초보자들 어렵죠. 이렇게 가는 방향과 잡을 수 있을 때가 다릅니다. 이거 폰의 특수성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자, 처음에 폰은 2랭크에다가 배치를 하고 시작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2랭크를 벗어나서 자, E3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폰은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일까요? 자, 이러한 문제가 체스 실전 문제에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곳을 가죠? 자, 잡지 않고 갈 수가 있겠고요. 잡고 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총 2곳을 갈 수 있습니다. 자, 폰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거나 상대방 기물을 대각선으로 잡을 때 있는데요. 폰은 다른 기물은 공격을 받거나 위험할 때는 뒤로 달아나거나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폰의 행방법은 절대 오로지 전진 내지는 이렇게 상대방을 대각선으로 잡는 것 이외에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진하죠. 전진하고 계속 전진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체스판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폰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죠. 나이트 공격을 받았을 때는 옆으로 갈 수 없겠고요. 현재로서는 오로지 이 폰을 살리는 방법은 앞으로 전진밖에 없겠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마법을 배워놓은 대로 이 행마법을 잘못 가는 거, 잘 몰라서도 못 가지만 잘 못 갔을 경우에는 체스 규칙 중에서 이게 반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행마법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폰은 전진 내지는 대각선을 잡는 거, 뒤로는 물러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체스의 가장 기초적인 보도와 행마법에서 배워봤는데요. 자, 이 다음 시간을 잠시 예고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배웠던 기물들의 가치와 기물의 역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